같이 앉을 때가 아니고 이쪽으로 앉아도 되고 의자를 하나 더 가운데로 붙여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괜찮아 쭉 앉아도 돼. 왜냐면 내가 이 시선 처리가 그렇게 딱 앉자. 좋네.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지금 녹화되고 있어? 네. 그럼 말 조심해야 돼. 개인적으로 이제 독수리 오행제를 좋아한다고 얘기하려고 했어. 자, 봅시다. 오늘 수요일날 월요일날 하던 거는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래? 좋다. 수요 특강으로 이제 월요일날 했던 거는 월요 특강이고 오늘 수요 특강인데 뭐냐면 시험 친구를 잠깐 봤는데 문제를 여러 가지 수열이 나오면 이걸 잘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근데 여러 가지 수열에 이제 다루는 게 등차 등비는 아니겠지. 등차 등비는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등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여러 가지 수열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지? 등차 등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여러 가지 수열이라고 부른다. 이걸 이렇게 조정할 수 있구나. 좋네. 그럼 색깔을 진한 녹색으로 써. 좀 더 진하게. 됐어. 그래서 등차 등비를 제외하고 여러 가지 수열에 대해서 이제 설명 좀 하려고 하는데 맨 먼저 나오는 게 개차 수열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개차 수열. 이 개차가 지난번에도 큰 방에서 할 때 얘기했지만 연계한다. EBS 연계 교재할 때 연계할 때 개야 개. 계단식 할 때 개. 그러니까 뒤에 항에서 앞에 항을 떼면 이게 뒷항이고 이게 앞항이 되는데 뭐야 이거 왜 갑자기 빨간색 뭐야 이거? 왜? 오 깜짝이야. 앞항을 빼면 뒷항에서 앞항을 뺐을 때 이거를 개차라고 한다. 뒤에서. 그랬을 때 그게 어떤 수열의 형태를 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일정해 버리면 등차 수열인 거지. 이게 만약에 D로 일정하면 얘는 공차라고 부르면서 이런 수열은 등차 수열이라고 하고 얘처럼 일정하지 않고 왜 갑자기 빨간색 나오는 거지? 근데 되게 좀 불안하다. 개차 수열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개차 수열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면 등차 수열은 이제 제주도 뭐 이런 느낌이지. 그래서 일단 이걸 먼저 알아둬야 되고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AN을 구하는 게 목적이잖아. 우리가 일반항. 그럼 일반항은 어떻게 구하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대충 구하겠어. 근데 그 다음에 합을 어떻게 구할까? 합을 어떻게 할 건가? 합을 SN이라 했을 때 이거 이제 바로 앞에 뭘 배우냐면 여러 가지 수열 앞에 시그마를 배우거든. 그래서 이 합구한 AN에다가 시그마를 붙이는 거야. 근데 N이 이걸 1에서부터 N까지 이러면 N이 너무 많이 나오면서 헷갈린다고. 그래서 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앞에는 안 하고 이 K 꼴 1에서부터 N까지라 하고 이걸 AK라고 써주는 거야. 문자를 K로 바꿔주는 거야. 이 K 자리에 1부터 N까지 넣어서 다 더하라는 거지. 그럼 1을 넣으면 A1, 2를 넣으면 A2, 3을 넣으면 A3, 이렇게 쭉 가서 N을 넣으면 AN. 이렇게 된다는 게 핵심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수열의 일반항만 구할 줄 알면 시그마 붙이면 합이 된다. 왜 뚜껑 빨간색이 갑자기 아무튼 된다. 그거를 좀 알아달라는 게 이 단원의 목적이다 이거.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시험 치는 거 보면 합을 구해놓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당황하더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개차 수열부터 이런 여러 가지 수열 중에 개차 수열도 있고 뭐 금수열도 있고 중간에 뭐 피부나치 수열 이런 거 다 여러 가지 수열의 범주에 들어가. 등차 등비 아니고 다 여러 가지 수열이라고 부르면 된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개차 수열 한번 해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A2에서 A1을 뺐는데 이게 F1이 돼. 어떤 특징을 갖는다는 거야. A3에서 A2를 뺐는데 이거는 F2가 돼. 그럼 A4에서 A3를 빼면 뭐가 될까?
봐봐 뭐가 되겠어? F3가 되겠지. 왜 요 뒤에 거를 따내 이렇게. 그럼 이렇게 쭉 가서 AN에서 AN-1을 빼면 뭐가 될까? FN-1이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변별끼리 더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없어지고 다 없어지고. 얘 살아남고 얘 살아남고. 그럼 AN에서 A1을 뺀 게 요것도 다 다른 거예요. 이 다 다른 표현을 어떻게 한다고? 시그마를 붙이는 거. 시그마 K 이퀄 1에서부터 FK라고 해놓고 지금 잘 보니까 1, 2, 3, N-1까지 넣죠. 그럼 여기다 N-1 이렇게 써준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일반하게 AN을 구했어. AN은 넘어가니까 A1 더하기 시그마 K 이퀄 1에서부터 N-1까지 FK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1항이 있고 N-1항이 있으니까 두 개 합해서 N항이 되는 거지. 그래서 AN을 구했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이 AN 구한 걸 다시 시그마 붙인 게 N까지 AK. 이게 SN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 여기도 시그마 있는데 여기 또 시그마를 어떻게 붙입니까 하는데 이건 이제 계산을 하면 시그마가 사라지겠지. 그러면 이제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그마 공식을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데 시그마 K 공식이 있지. 뭐지? 시그마 K. 이분의 N 플러스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야. 구구단처럼. 선생님 개인적으로 고등학생 구구단이라고 봐 이거는. 시그마 K가 뭐야 그랬더니 이러면 그 구구단 안 해온 학생입니다. 자, 두 번째는 시그마 K 이퀄 1에서부터 N까지 K 제곱은 어떻게 될까? 6분의 N 플러스 1 이거 두 개 더하면 돼 이제. 그 다음 건 안 해도 돼. 이거 두 개 더하면 뭐야? 2N 플러스 1 이렇게. 이것은 뭐냐면 시그마 K 이퀄 1에서부터 N까지 K 세제곱 공식은 앞에 첫 번째 거를 제곱한다는 거야. 2분의 N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거 다 외우면 된다는 거. 근데 이제 보통 기억력 디귿까지만 외우라고 책에 나와 있는데 니을도 많이 등장하거든. 그래서 니을도 공식으로 생각 암기하라는 거야. 시그마 K 이퀄 1에서부터 N까지 K의 K 플러스 1 공식이 어떻게 될까? 이거는 말하자면 전개하면 K 제곱 더하기 K니까 기억과 니은을 더하면 어떻게 되느냐? 더하면 되지. 이거 두 개 더하면 돼. 통분하겠지? 통분해. 2하고 6이니까 6으로 통분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약분되고 3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 이렇게 나온 거야. 그래서 개차수열의 일반항을 구한 다음에 시그마를 붙여서 합을 구한다. 그러니까 등차나 등비는 합공식도 따로 있었잖아, 그지? 근데 여러 가지 수열은 일반적으로 합공식이 따로 없기 때문에 시그마에다가 일반항 구한 걸 붙여 놓으면 그게 합공식이 되는 거예요. 공식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그냥 합을 계산할 때 편리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수열을 못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시그마 공식을 잘 안 외워가지고 시그마만 나오면 불편한 거야. 두 번째는 일반항을 잘 못 구해서 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두 가지만 하면 어렵지 않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첨가되는 테크닉 같은 게 있어. 그러니까 그 문제를 풀다 보면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분 분수. 기억나요? 부분 분수. 부분 분수라는 게 하나 나옵니다. 요거 지워도 되지? 네. 부분 분수라는 게 나와. 그게 뭐냐면 이제 이 여러 가지 수열을 하다 보면 부분 분수라는 게 많이 등장하는데 A 곱하기 B분의 1의 형태야. 그러면 여기서 B에서 A를 빼, D에서 앞에를 빼고 A분의 1 빼기 B분의 1 하는 게 부분 분수라는 거야. 이건 왜 이거 어떻게 선생님 이거 뭡니까 이러는데 이거 유도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통분해 보는 거야. 즉 B-A분의 1 곱하기 이거 통분하면 어떻게 되냐면 A 곱하기 B분의 크로스를 이렇게 가겠지? 그럼 B-A 이렇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B-A가 약분되면 A 곱하기 B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거 통분하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가는 거를 이렇게 하면 이게 공식이 되겠구나 해서 부분 공식이 돼요. 그럼 이건 언제 써먹느냐면 이런 문제 본 적 있나요? 뭐 1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3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해가지고 9 곱하기 10분의 1을 계산해봐. 선생님 초등학생 영재교육 같은 거 수업 특강하러 들어가면 이런 거 물어본다고. 그러면 그 막 이거 일일이 막 2분의 1 더하기 6분의 1 더하기 12분의 1 더하기 90분의 1 돼가지고 선생님이 통보를 하면 이거 머리 아파 막 이런 애는 영재 아닌가. 영재는 절대 있잖아. 연필부터 되지 않습니다. 똑똑한 애는 시뮬레이션을 머릿속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지. 막 그래서 개인적으로 막 수학 문제 풀 때 막 열심히 풀고 지우기를 지우고 막 풀고 짜증내고 이런 친구는 개인적으로 내가 봤을 때 열심히 하는 건 인정하겠지만 영재라고 보진 않아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실제 수학 잘하면 연필을 채가 늦게 되고 머릿속으로 한 1분 정도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시뮬레이션을 해요. 그랬을 때 어느 부분이 좀 막히겠다, 어떤 부분에 뭐 공식이 뭐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정지화면 같은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딱 그게 계산이 끝나면 다다다다 풀더라고요. 지금까지. 그래서 수능에서 100점 받는 애라든가 뭐 경시대에서 금상 받고 이런 애들 보면 특징이 연필을 함부로 안 돼. 그게 부럽더라고. 목소리 그런 거 있잖아. 뭐 가수들 보면 첫 나온 신곡인데 음원 딱 듣고 바로 피아노 연주해가지고 따라 부르고 이런 애들 보면 부럽잖아. 절대 음감 혹시 있나 이 중에 절대 음감? 오. 예찬이가 바이올린. 아 그래? 절대 음감이 있구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의사 될 사람들은 그 절대 음감 이런 거 있어가지고 또는 그림 그리는 실력이 있어가지고 취미로 그런 거 하면 굉장히 멋있어 보여. 그냥 처음부터 전업하거나 뭐 저는 음악가가 되는 것도 괜찮지만 그거보다 의사를 하면서 그런 거 하면 얼마나 멋있어 보이냐. 그러면서 쉬는 날 미술관이나 음악 공연 같은 거 보러 가고 좀 뭔가 그지? 참 멋있어 보여. 여유도 있어 보여 사람이. 사실 그렇게 해서 건강을 챙기는 게 맞아요. 자, 아무튼 이런 거 할 때 이거 마저 설명 안 하고 넘어갈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냐면 이거 부분 쓰는가? 뒤에서 앞에를 빼는 거야. 그러면 2에서 1 빼면 뭐지? 1이지. 그럼 1분의 1 곱하기 1분의 1 빼기 2분의 1. 이 공식을 하나씩 다 쓰는 거야. 또 더하기. 3에서 2를 빼면 또 1분의 1이지. 1분의 1 곱하기 2분의 1 빼기 3분의 1. 그 다음 것도 또 여기서 빼면 4에서 3을 빼니까 또 1분의 1, 3분의 1 빼기 4분의 1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해서 계속 가다가 맨 마지막에 10에서 9를 빼면 1분의 1 곱하기 9분의 1 빼기 10분의 1 이렇게 돼서 얘가 보니까 이게 1이니까 다 묶으면 이런 거 생각이 되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뺐는데 2가 나와요. 그럼 2분의 1을 전체로 묶어내는 거야 이렇게. 2라고 가져가 이렇게 묶어내고 안에만 써보면 1분의 1 빼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3분의 1 3분의 1 빼기 4분의 1 이렇게 쭉 간다는 거야. 9분의 1 빼기 10분의 1 그래서 이게 보면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앞뒤로 없어진다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없어지지. 그럼 얘가 살아남잖아. 그럼 얘 앞뒤로 없어지고 맨 마지막에 뒤에가 살아남아. 첫 번째 가로에 앞에 게 살아남으면 마지막 가로에 뒤에가 살아남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 나는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그래서 의심했지. 점점점을 난 다 써봤어. 그 정도로 선생님 학교 다닐 때 약간 보면 꼴통이지. 의심했어. 그래가지고 해보는 거야. 연습 때 해보는 거야. 실전에서 그런 거 망하니까 맞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인정하는 거지. 보통 예를 들어서 여기가 2분의 1이나 3분의 1 되면 여기가 2개 남을 때도 있거든. 그럼 그런 것도 좀 생각하면 되고. 결국은 그래서 1분의 1 빼기 10분의 1만 남으니까 통분하면 10분의 10에서 10분의 1 빼기가 10분의 9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 많이 하다 보면 이거 딱 보자마자 10분의 9 바로 나와요. 맨날 나오는 거니까 10분의 9. 이거 한 끗 차이야. 하나 차이 나겠다. 그거 딱 보자마자 그 10분의 9 이런 애가 있을 수 있잖아. 초등학생 중에. 그러면 우 이러지 애들이. 나와봐. 너 이거 설명해봐. 했더니 이렇게 딱 하는 거야. 그럼 걔는 영재인 거야. 배운 적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자기 혼자 생각해낸다는 거지. 아무튼 이런 부분수에 대한 테크닉도 좀 알아둬야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 문제 중에 보니까 이런 거 있지 않았어? 4, 44, 444 뭐 이렇게 가고 있었지.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였어? 일반항 구하랬나? 이거 일반항? 네. 이것도 일종의 여러 가지 수열이잖아. 그럼 이걸 구하려면
얘를 전부 다 어떻게 하냐면 9로 만들어줘야 돼. 9로. 9, 99, 999 이렇게. 9로 만드는 이유가 뭐냐? 9로 만들려면 여기다 뭘 하면 되겠지? 9분의 4를 곱해주면 되지, 이렇게. 그러면 약분하면 4, 또 약분하면 44, 또 약분하면 444. 똑같이 쓴 거잖아, 그지? 그래놓고 요것만 일반항 걸 생각해 본다는 거야. 그럼 생각해 보면, 이거 알아? 왜 빨간색 갑자기 등장하지? 자, 9를 보면, 더하기가 아니라, 이게 갑자기 세게 하면 이렇게 되나? 9를 보면 10분의 1이라는 게 생각이 나야 되고, 999는 10의 제곱 빼기 1이 생각이 나야 되고, 999는 10의 세제곱 빼기 1이 생각이 나야 되고, 이렇게. 선생님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처음에 생각 못하지. 선생님도 학교 다닐 때 이거 맨 처음 배울 때 생각 못했어. 그러니까 난 영재 아니라는 거야. 근데 이거 생각하는 애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만약 생각 못했다고 하면 내가 영재가 안 같다 이런 거지. 수학을 못하는 건 아니야. 영재면 부러운 거지, 그지? 노래 못 부른다고 죽어야 되나? 아니잖아, 그지? 노래 잘하는 사람이 그냥 존경스럽고 부러울 뿐인 거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쓰면 이게 n번째가 an이잖아. 이 an이 뭘까 생각했을 때 n번째는 뭔지 몰라도 10의 여기 보니까 세 번째가 10의 세제곱이고 두 번째가 10의 제곱이고 그러니까 n번째 10의 n승 빼기 1이겠구나를 생각한 거야. 그럼 이거 구한 게 얘를 구한 거야. 오, 빨간색 좋았어, 타이밍. 자, 여기인데 뭘 넣어야 돼? 9분의 4를 여기다 곱해야 되겠지. 이렇게 9분의 4. 그럼 이게 답인 거야. 이거의 일반항은 이거의 일반항. 그죠? n번째로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어렵지 않은 문제였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걸 당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지금 오늘 여러 가지 수요일이다. 자, 이게 일반항 구했잖아. 합구하라면 어떻게 할까? 10항까지 합을 구하래, 이거. 10항까지. 그러니까 S10을 구하래. 그럼 어떻게 할까? 시그마를 붙이는 거야. 시그마 K 꼴 1에서부터 10까지. 이게 일반항이니까 9분의 4 곱하기 10의 K승 빼기 1 이렇게 쓴다는 거야. N을 K로 바꾸는 거야. 그렇지. N을 K로만 바꾼 거야. 여기서는 사실 안 바꾸고 그냥 N이라 써도 상관이 없는데 여기에 N 나올 때만 K로 바꾸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한번 K로 했으니까 계속 K로 가는 것 뿐이야. 자, 그러면 요거 이제 계산을 못 한다고. 어떻게 해야 돼? 자, 이건 천천히 생각해 보면 9분의 4가 앞으로 나가고 곱하기 시그마 K 꼴 1에서부터 10까지 10의 K승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맞지? 그 다음에 빼기 1이라는 거는 혼자 1이 나오나? 이 9분의 4는 이렇게 전체 가로로 칠게. 그냥 혼자 1 나오면 돼? 덩그러니? 아니지. 왜? 1항 할 때도 1이 나오고 2항 할 때도 1이 나오잖아. 10항 할 때도 이렇게 있죠. 1이 10개 있겠지 지금. 이해돼? 그러면 얘는 뭐 계산될 거고 얘만 이제 하면 되죠. 얘만. 그럼 얘만 가지고 와서 생각해봐. 시그마 K 꼴 1에서부터 10까지 10의 K승. 이렇게 지수 형태로 되는 수열은 무슨 수열이지? 지수 형태. 그게 등비 수열이야. 그렇잖아. 등차 수열은 1차 함수라고 그러고. 그지? 1차 함수, 일반항이 1차 함수이면 등차 수열. 일반항이 지수 함수면 등비 수열. 그거만 기억하면 되잖아. 그지? 그럼 이건 결국 뭐의 합이라는 거야? 딱 보자마자. 등비수열의 합이라는 거야. 그럼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쓰면 돼. 등비수열 합공식 쓰면 돼. 등비수열 합공식 어떻게 되지? 일단 공비가 10인 거 알겠어. 왜냐면 1을 넣으면 10이고 2를 넣으면 10의 제곱이니까 10이 곱해지잖아. 그럼 공비가 1보다 클 때는 R-1분의 A1 곱하기 R의 N승 빼기 1. 이게 등비수열 합공식이잖아. 그럼 이걸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지. 어떻게? 10 빼기 1분의 첫째 항이 10이고 곱하기 10의 10승 빼기 1 이렇게 되겠지. 그걸 여기다 넣어주면 돼. 그럼 이거 계산하면 일단 9분의 10이고 곱하기 10의 10승 빼기 1 요걸 여기다 이제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9분의 4 이거 곱하기가 9, 81분의 40 이렇게 되고 곱하기 10의 10승 빼기 1 이렇게 하고 빼기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하지 9분의 40 이렇게 되겠죠.
뭐 지금 즉석에서 내가 좀 문제가 좀 지저분하게 정리가 안 되는데 이것도 정리하면 되겠지. 뭐 10의 10승 그대로 놔두고 예를 들어 81분의 40 곱하기 10의 10승 하고 이거 빼기지 이렇게 이것도 빼기야. 근데 81로 통분해버리네. 그러면 40이고 얘는 9를 곱해야 되니까 9, 80, 30, 360 빼기 뭐 360 이렇게 해야 되겠지. 아 여기 더하기 들어가야지. 아니 계산 여러분들이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 머릿속에 일반항 구한 다음에 시그마를 붙이면 그게 여러 가지 수열의 합동식은 다 그렇게 하면 된다. 자, 그래서 개차 수열로 하는 거에 대한 기본 정도를 했다는 거야.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해보고 싶은 게 잠시만요. 리버풀이 우승 확정한 날이 그 토트넘 5대1로 이겨버려가지고 그치 그 92년생 라이벌 살라랑 손흥민이 극명하게 갈리더라. 손흥민은 출전을 못하고 살라는 골까지 넣고 득점왕 뭐 MVP 다 예약하면서 우승까지 하고 살라가 이집트 선수잖아. 축구 잘 몰라. 프리미어 리그 이 친구가 잘 알아요. 그치? 저 K리그밖에 안 봤어요. 아 여기 해외 축구는. 선생님이 학생들 가르치면서 내가 축구 선수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학생들 중에 어떤 애가 한 20년 전에 이런 거 얼리 크로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얼리 크로스가 뭔 말이지? 내가 처음 듣는 용어였어. 그때 당시에. 그래서 얼리는 일찍인데 크로스가 뭐지? 크로스는 올리는 거고.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축구 배울 때 센터링이라 했거든. 근데 센터링을 안 하고 센터가 이 축구에 그 골대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중앙선이 있고 여기 골대가 있으면 이렇게 공을 치고 하다가 이렇게 쭉 올리는 거야. 센터에 있는 공격수한테. 그럼 얘가 이걸 헤딩을 하든 뭐 이렇게 하잖아. 그래서 이걸 센터링이라 했단 말이야. 근데 이 센터링이라는 용어가 크로스로 바뀌는 거야. 어느 순간 이제 이걸 크로스라고 하는 거야. 가로지른다 이런 뜻인 것 같아. 이게 이제 EPL을 보고 이게 중계방송을 보면서 하는 용어들을 쓰기 시작한 것 같아. 그런데 얼리 크로스는 뭔가 했더니 여기까지 안 가고 여기 가서 올리는 거는 크로스고 여기 이 정도에서 가기 전에 여기서 그냥 바로 올려버리는 거지. 공격하러 가는 순간에 올리는 거야. 그럼 상대방 수비가 진영을 갖추기 전에 같이 막 뛰어가는 도중에 센터링 올려오는 거지. 그러면 키 큰 선수라든가 호날두 같이 이렇게 개인 능력이 뛰어난 선수는 그거 잡아서 골 넣을 확률이 더 높아지니까 얼리 크로스를 많이 쓰는가. 그래서 애들이 얼리 크로스 그래서 야 그런 용어는 어디서 배웠을까? 피파 온라인이나 축구에. 그때 깨달았지. 얘네들이 피파 온라인을 또 열심히 하는구나. 그래서 선생님이 그날 한 판 같이 하러 가자 해가 PC방을 같이 갔더니 어떻게 돼? 너무 재밌는다. 진짜 축구 한 판 뛰는 것 같더라고. 15분 동안 했는데 진짜 경기 뛴 것 같아 느낌.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빠져들어가지고 말했지. 250만 명이 하는데 거기서 내가 12등까지 올라갔잖아. 메이커. 기술 개발하셨다고. 기술도 개발하고 피파 온라인 2가 나오게 만든 장본인이야 사실은. 근데 아무튼 그 뭐든지 하나에 이렇게 몰입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거는 상당히 좋은 거야. 알겠죠? 궁금한 게 저기 약간 밑에 저기 거기 그게 81분의 40인데. 요거 넣었잖아. 요걸 넣을까면 한 9분의 10하고 9분의 4를 곱하면 어떻게 돼? 9, 81이고 4 곱하기 10이니까 40. 그렇게 해가지고 전개한다. 괄호 안에 있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이걸 좀 다시 크게 쓰면 이렇게 되지. 9분의 4에다가 곱하기에 요 부분이 조금씩 9분의 10에 10의 10승 빼기 1이지. 그쵸? 네. 그 다음에 빼기 9분의 40 뒤에 또 있지. 이렇게 되는 거지. 9분의 40이 아니라 10이 있는 거지. 10. 예.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그럼 요 곱하면 어떻게 돼? 9, 81에 40. 에 곱하기 10에 10승 빼기 1이고 빼기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 9분의 40. 이렇게 된 거야.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정리하는데 칸이 모자라니까 알아서 하라는 거지. 그래? 됐죠?
자, 이제 치울게 이거.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 이제 살짝 알면 좋겠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 나오는 거냐면 여러 가지 수열에서 군수열이라는 게 등장해요. 군수열. 그지? 개차 수열, 그 다음 군수열. 여러 가지 수열을 대표하는 양대 산맥이지, 사실은. 어? 여러 가지 수열 아닌 애가 등차 수열, 등비 수열. 그 다음에 개차 수열, 군수열. 군수열은 뭐냐면 군으로 나누는 거야. 군을 영어로 그룹이라고 해요. 그룹. 그래서 여기다가 ing를 붙인 거. 아까 센터링 하듯이 그룹핑을 잘해야 돼. 그룹핑.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 1분의 1, 2분의 1, 1분의 2, 3분의 1, 그 다음 뭐가 있을까? 2분의 2, 그 다음에 1분의 3, 4분의 1, 3분의 2, 그 다음 2분의 3, 그 다음 1분의 4 이렇게 계속 가는 수열이 있다고 쳐. 이랬을 때 17분의 15는 제몇 항인가? 17분의 15는 제몇 항인가?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왔다고 쳐. 그러면 이런 거 풀 때 그룹핑을 맨 먼저 해야 된다는 거야. 그룹핑을 어떻게 할까? 가로를 칠하는 거야. 그룹핑 하라는 게 뭐야? 이렇게 가로 칠하는 거야. 그럼 가로를 어떻게 치고 싶어? 말은 못하겠지만 이렇게 쳤어. 그치? 나 이렇게 쳤어. 왜 이렇게 쳤어? 우리가 설명은 잘 못해. 근데 저렇게 될 것 같아. 그치? 그러고 나서 이제 이 그룹핑을 하게 된 기준을 한번 설명을 해보는 거야. 그럼 이 문제 푼 거야. 기준이 뭘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을까? 어? 분모랑 분자의 합이 같은 놈끼리 모아놓은 거야. 그치? 맞잖아. 분자, 분모, 합이 같은 거. 기준이 뭐라고? 분자 더하기 분모. 합이 일정한 것끼리 모은 거야. 같은 것끼리 모은 거지. 그럼 어떻게 선생님 이걸 탁 보자마자 이런 생각하니까 나도 이거 처음에 못했지, 당연히. 못했고, 이제 계속 나도 이렇게 틀리고 따라하고 하다 보니까 잘하는 애처럼 보이는 것 뿐이야. 선생님이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는 건 내가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야. 헤딩을 많이 해가 머리 나쁘겠지 생각해봐. 이 정도를 계속 헤딩했는데 이거 헤딩할 때 눈 뜨고 해야 돼. 눈 감고 헤딩하면 혼나. 공이 날아오는 걸 끝까지 보고 이렇게 헤딩 이렇게 이렇게 계속 이거 하루에 2,000개씩 한다 생각하고 이게 어떻게 되겠니? 전두가 다 망가지지. 그리고 막 이런 통나무 엄청 큰 통나무에서 옛날 평형대로 쓰는 거 있지. 그걸 들고 이 어깨에다 들고 두 명이서 운동장 200개씩 돌고 그래서 이쪽에 들고 이렇게 들고. 지금 생각하면 뭐 초등학교 때 미친 것 같아. 해병대 훈련을 받은 것 같아. 코치가 해병대 출신이었다. 그리고 눈 감고 10m 떨어진 데다가 1m 평행선 끊고 그 사이에 눈 감고 이렇게 패스해가지고 딱 정확하게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눈 감고 딱 하면 공이 저렇게 삐뚤하게 갈 거 아니야. 그럼 눈 뜨고 보면 찬다면 눈 뜨고 보면 공이 저리 가고 있어. 그럼 나와서 바닥 맞고 똑바로 안 해. 무슨 서커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다시 안돼 하고 나서 눈 감고 이제 아까 이렇게 찼을 때 공이 저리 간 거를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다가 그 힘 조절 딱 하면서 이렇게 툭 찼더니 이렇게 쑥 가는 거야. 딱 눈 떴더니 딱 하는 거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난다. 그러니까 축구를 배우고 나서 내가 배운 건 뭐냐면 인내야, 인내. 하면 돼.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면 돼. 알겠죠? 그게 삶의 모든 거에 다 적용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공부를 했는데 뜻대로 처음에 안 될 수 있어. 왜냐면 할 게 너무 많으니까 곳곳에 구멍이 숨어 있으면 안 되지. 근데 어느 날 있잖아. 그 구멍이 점점 줄어들다가 어느 순간 이게 그 구멍과 구멍 사이를 맺고 뭔가가 그래서 체인처럼 딱 연결이 돼. 그럼 득 연결돼. 순식간에 돼 진짜야. 그걸 득도한다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한 많은 사람은 그게 6개월, 느린 사람은 1년 정도를 루틴대로 하면 되게 돼 있어. 여기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다 여러분들한테 머릿속에 있는 모든 걸 다 주고 싶은 마음일 거 아니야. 그치? 내가 여러분들하고 뭐 경쟁해가지고 내가 일본에 유학 가려고 가르치고 이런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날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거 이렇게 돼. 그러면 구하고자 하는 애도 뭘 봐야 되는 거야? 분자 분모의 합을 먼저 봐야 돼. 그럼 합을 보니까 15 더하기 17이 있거든. 20, 32잖아. 합이 32가 나오는 거는 얘가 제 몇 분일까를 먼저 생각해봐. 얘가 제 몇 분일까? 그러면 제 1분, 이걸 제 1분이라는데 제 1분은 합이 2야. 제 2분은 합이 3이야. 합이 3일 때 2분이구나. 합이 4일 때 제 3분이구나. 그럼 이 논리대로 하면 합이 32일 때 합보다 하나 더 줄어드는 게 분이름이잖아. 그럼 합이 32면 제 몇 분? 31분이구나. 이거 기억할 수 있겠지? 합보다 하나 줄어드니까. 이걸 메모로 치고 구분하면 이제 안 헷갈리나? 이걸 메모. 합이 32면 이게 하나 줄어드니까 이게 31분이겠구나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게 제 몇 항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단서가 나왔어. 첫 번째는 얘가 제 31분에 해당된다는 걸 알아낸 거야. 얘는 지금 제 31분이야. 그러면 31분의 맨 처음 항이 뭘까를 생각해봐. 맨 처음 항이 뭘까? 1분의 첫 번째 항이 1분의 1이고 2분의 첫 번째 항이 2분의 1이고 3분의 첫 번째 항이 3분의 1이야. 규칙 있지? 4분의 첫 번째 항이 4분의 1이야. 그러면 31분의 첫 번째 항은 31분의 1일 거야. 이거 알잖아. 그 다음 거는 뭐야? 분모가 하나 줄고 분자가 하나 늘어나지 이렇게. 그럼 이 규칙대로 가는 거야. 그 다음에는 29분의 3 이렇게. 그럼 이렇게 쭉 가면 언젠가 얘가 17이 나오겠지. 그리고 얘가 15가 되겠지. 이게 간단해. 그럼 이 31분에서 몇 번째 항일까를 보니까 몇 번째냐? 분자만 읽으면 되잖아. 15번째 항이야. 15째 항이잖아. 15번째 항. 그치? 31분의 15번째 항이니까 전체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1분부터 제 1분부터 제 30분까지 항의 개수를 다 더한 다음에 31분이 15번째 항이니까 여기다 15를 더해주면 된다는 거야. 그럼 1분부터 30분까지 항의 총 개수는 또 몇 개냐 봤더니 1분에는 1개, 2분에는 2개, 3분에는 3개니까 이게 시그마 K 공식이 되는 거지. 즉 시그마 K 이퀄 1에서부터 30까지의 K 공식과 같은 거다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30이잖아. 그러면 시그마 K 공식을 이때 써먹는 거야. 2분의 이게 30이니까 30 곱하기 35. 이해돼요? 여기서 이제 선생님 시그마 나오니까 갑자기 멘붕 와요. 이러지 말고 그럼 시그마 안 쓰면 되잖아. 그냥 1부터 30까지 더해. 노마다 뛰면 되지. 1 더하기 2 더하기 30. 시그마 쓰는 게 나은데 난 시그마 안 하려는데 머리 아픕니다. 그러면 그냥 지가 노마다 뛰면 돼. 1부터 30까지 더 하는 거 뭐 얼마 안 걸리잖아. 하면 되지. 아무튼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15를 더한다. 그럼 이거 약분을 하면 15고 그러면 31에다가 15 이렇게 해서 계산할 수도 있지만 이것도 머리를 써보면 이렇게 되지. 15 곱하기 31인데 여기다 15를 더하는 거잖아. 그럼 이거 15를 묶어낼 수도 있잖아. 이럴 때 인수분해 쓰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31이 남고 여기는 1이 남았을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15 곱하기 32가 되잖아. 결국은 답이. 그럼 이거 했다가 15를 더해도 되고 이거 해가지고 15를 더해도 되고 15 곱하기 32로 처음부터 해버려도 되고 이야기 계속 하면 5, 3, 15, 1, 1, 1, 3, 3, 465네. 그러면 465를 더하니까 정답은 0, 7, 8, 480이 되지. 그럼 이거의 답은 제 480항 이렇게 정답이 된다는 거야. 480항. 쌤, 저기 밑에 그 31분의 1, 30분의 2 저기까지 이해가 됐는데 그 다음 놓쳐가지고. 이거 얘는 1씩씩 늘어나고 분자는 1씩 늘어나고 분모는 1씩 줄어들잖아. 네. 그러면 이게 언젠가는 얘가 15가 나올 거 아니야. 네. 그럼 그 밑에는 뭐가 나올까? 17 나와야지. 왜 이거 합해가지고 지금 32가 되잖아. 네. 얘도 32고 얘도 32고 그럼 15에다가 뭘 더하면 17 더하면 30이지. 네. 그게 딱 맞아 떨어지잖아. 네. 그러면 이제 1부터 해가지고 17분 15까지 쓰고 그 뒤도 있겠지만 우리는 여기까지만 구하면 되니까 네.
그럼 여기 31군 안에서는 얘가 몇 번째냐 이거지? 15번째지. 분모로 보지 말고 분자를 보면 쉽게 할 수 있잖아. 1, 2, 3, 15 이렇게. 그러니까 분자가 15항 되지? 분자가 15항. 31분의 15번째야. 그러면 30, 그지? 네. 30분까지의 항의 개수를 다 구한 다음에 15개만 더 더해주면 얘가 나오는 거지. 이해돼요? 그럼 1군부터 30군까지의 합의 총합, 개수, 항의 총 개수 그거에다가 15만 더하면 된다는 거지. 이해돼요? 어렵지 않아. 분수열은 그러니까 수학 잘하려면 계산 물론 빠르고 좋아야지.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 막 구몬 수학하고 해법 수학하고 막 어렸을 때 그 하는 거 나중에 도움을 받는다고 봐.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진짜 수학 잘하려면 머릿속에 이렇게 잘 그려지지 않는 어떤 개념을 도식화를 하든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 정의를 하든 그걸 나는 컨셉츄얼라이제이션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자기 개념화를 해야 돼.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접근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 자기만의 방법으로 머릿속에 탁 생각하는 거지. 그게 잘 되는 애가 수학을 잘해. 그래서 나는 수학의 그거 잘하는 애들은 문과 아니야. 머릿속에 어떤 상대방을 얘기할 때 저 사람의 카테고리를 머릿속에 싹 정리해가지고 저 사람한테 어떤 말을 해줘야 될까 이거 잘하는 애들이 문과거든. 그럼 문과 애들이 수학을 못한다. 또 이러잖아. 사회적 통설이. 나 그거 동의하지 않아. 문과 애들이 수학을 더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 안 한 것뿐이야. 그 노력을 안 한다. 그리고 가스라이팅 당한 거야. 나는 문과니까 수학 못해야 돼. 수학 못하는 애들은 문과를 가야 돼. 이런 식으로 가스라이팅도 있더라고. 법대 가려면 수학 잘해야 된다고 봐. 상대방이 어떤 변호를 하고 거짓말하면 그걸 카테고리 안에서 이렇게 딱 정리해가지고 얘는 이쪽 범주를 놓고 얘는 이쪽 범주를 놓고 이런 게 잘 돼야 되는 거니까. 잠시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문과 출신이어서 수학을 좀 약해요 이런 말을 안 했으면 좋겠어. 오히려 머릿속에 이렇게 분류를 잘하는 쉬는 시간 할때 됐나? 10분이나? 오늘 좀 시간이 더 들어가네 그치? 자, 그래서 군수열에 대한 걸 했어. 그럼 군수열을 구한 다음에 군수열을 합구하는 것도 일반항 구해가 하면 되겠지, 그지? 근데 보통 군수열의 합을 구하는 문제가 잘 나오지는 않는다, 이거지. 그지? 몇 번째 항인가 이걸 많이 물어봐요. 자, 그러면 대차수열하고 군수열 대표적인 걸 했고, 나머지 이제 나오는 여러 가지 수열은 뭐 그때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여러분들 접근하면 되고 점화식은 한번 했었잖아요. 그죠? 점화식.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지 않을 테니까 자 문제 오늘 중고 올려놓은 거 한번 열어봐요. 거기서 1번 문제 하나 해볼게. 1번 문제. 1번 문제를 딱 보면 AN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n제곱 플러스 2n 분의 1로 딱 돼 있어. 그래놓고 시그마 k꼴 1에서 10까지 ak를 구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야? k꼴 1에서부터 10까지 ak를 구하라. 이 말이 어떤 의미지? S10을 구하라는 거지. 합을 구하라는 거야. 일반항까지 주어졌어. 일반항 내가 구할 필요도 없어. 주어졌어. 얼마나 편해. 근데 이걸 딱 보면 여러분들 이 생각을 해야 돼. 부분분수구나. 이렇게 딱 묶어내고 그지?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묶어내고 이거 푸는 분수야. A 곱하기 B분의 1. 아까 어떻게 됐지? 뒷항에서 앞항을 빼지 이렇게. 빼면 얼마야? 2지. 그래서 2분의 1을 앞에 쓰고 그 다음에 n분의 1 빼기 n 더하기 2분의 1. 여기까지 하면 다 푼 거야. 사실. 쪼거를 이렇게 넣는 거지. 그러니까 얘를 다이렉트로 넣는 것보다 이렇게 만든 다음에 넣으면 좀 더 편하다. 이 문제 풀 줄 아는 거지 그러면. 자. 그러면 이제 해볼까? 시그마 K꼴 1에서부터 N까지 쪽을 넣는 거야. 2분의 1도 미리 빼는 거야. 어차피 2분의 1 앞으로 미리 빼는 거야. 이해돼요? 그럼 미리 2분의 1 앞으로 빼면 얘는 뭐만 남아?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전에 어떤 애가 선생님 왜 자꾸 K로 바꾸니까 그것 때문에 헷갈려요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 이 상태에서 2분의 1 쓰고 1을 넣어줘요. 1을. 그럼 1분의 1 빼기 3분의 1이 되죠. 오호, 이거 갑자기 또 이거 무슨 현상입니까? 이거 1을 넣어줘. 그럼 2분의 1 빼기 4분의 1. 3을 넣어줘. 3분의 1 빼기 5분의 1. 그지? 4를 넣어줘. 4분의 1 빼기 6분의 1. 이게 쭉 가겠지? 맞죠? 그래서 이거 계산해 보니까 계속 가. 계속 가는데 9를 넣어줘. 그러면 9분의 1 빼기 11분의 1. 더하기 10을 넣어줘. 10분의 1 빼기 12분의 1.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보면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없어지지.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4분의 1 없어지지. 그러면 1분의 1하고 그러니까 2분의 1이 살아남고 하나씩 다 없어질 거야. 그러면 가로 앞에 첫 번째 가로에 앞에 게 남았고 두 번째 가로에 또 앞에 게 남았으면 마지막 두 개의 가로 중에 뒤에 게 남고 이게 다 사라진다는 거야. 이게 다 사라진다는 거야. 의심스러우면 해보라고. 의심스러우면 지금 해보라고. 시험장에서 의심스러워가지고 하지 말고 지금 이렇게 여유 있을 때 다 해봐. 선생님은 해봤어 진짜로. 그러면 머릿속에 탁 남아. 이게 눈 속에 기억하는 게 상당히 오래가 눈으로 보는 게. 그래서 이거 직접 해보고 나면 내가 기억을 해서 이제 그런 의심은 안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일식을 이제 마무리해서 정리해보면 2분의 1이 있었고 가로 안에가 1분의 1하고 2분의 1이 있고 빼기 얘는 11분의 1하고 12분의 1이 있지. 그래서 요거 이제 통분하는 거야. 뭐로 통분해야 될까? 좀 통분. 머리 아프다. 이거 안에 거 이거 마지막에 2분의 1도 곱해야 되고 이거 다 하면 10이라고 12로 하는 거 아닌가? 132, 그지? 이거 두 개 곱하면 132로 통분이 되지. 거기다 2를 곱하니까 132의 두 배니까 264가 될 거야. 이거 통분하면. 그러고 나서 이제 분자는 얘는 264분의 264, 이건 264분의 132, 이거는 264분의 뭘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최종적으로 175가 나와. 이거는 생략 예언을 해요. 답이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된다. 알겠죠? 흐름상만 기억을 하면 돼. 그래서 아까 이게 이제 이 차이가 날 때는 이렇게 두 개씩 나올 때도 있구나. 이걸 머릿속에 또 내장을 해놓고 보면 된다. 자, 2번을 분수열인데 한번 해봐요. 2번 스스로 찾아보자. 16분의 3은 제 몇 항인가? 이거 방금 내가 17번에 15 했던 문제와 똑같네. 숫자만 바꾼 거예요. 그죠? 답만 딱 얘기해줘요.
답이 나왔나요? 4번. 4번 169번째 항. 맞아. 알겠죠? 이걸 아까랑 똑같으니까 일단 구하고자 하는 16분의 3이 몇 군인가만 보면 되죠. 16분의 3이 합을 구해보니까 이게 합이 3 더하기 16해서 19가 나왔으니까 합이 19면 첫 번째 항이 1분의 1부터 시작했잖아요. 그죠? 합이 2일 때가 제 1분이니까 이게 하나씩 줄어드니까 얘는 제 18분일 거다 이거지. 맞아요? 그리고 18분의 첫 번째 항이 뭐야? 16분의 18분의 1분의 18인가? 네. 1분 18. 1분의 18. 18. 1분의 18. 그 다음에 2분의 17. 그죠? 3분의 16. 뒤에서 빼면. 맨 뒤에서 빼면. 그러니까 3분의 16 이렇게 갈 거 아니야. 네. 이렇게 쭉 가면 얘가 16분의 3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네. 계속 이렇게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되니까 얘는 총 몇 개야? 16번. 16개지. 네. 그럼 제 18분의 제 16항이야. 그러면 이거의 전체적인 항은 몇 군을 해야 되냐? 제 17군까지의 항의 개수. 네. 그러니까 1부터 2 해가지고 17군까지 항의 개수를 더한 다음에 요 16을 더하면 되겠지. 그지? 네. 그러면 이거 다 더하면 이거 시그마 K 공식이니까 2분의 17 곱하기 18 이렇게 하면 되지. 그지? 네. 그래서 9, 7, 9, 63, 6이 올라가 15, 153에다가 16을 더하는 거지. 그러니까 169항이 정답이 된다는 거. 규칙성을. 분자 분모의 합으로 보는 거지. 자주 나와. 분자 분모의 합이 같은 애끼리 그룹핑하는 거. 분수열. 분자 분모를. 어. 합이라면. 분모 더하기 분자 했더니 그 합이 일정한 애들이잖아. 그 애들끼리만 가로를 치는 거야. 그룹핑 하는 게 그런 특징이. 그룹핑을 하고. 그렇지. 더하는 게 아니라 저기 더한 다음에 그룹핑하는 거야. 그래서 눈으로 이제 더해보니까 같은 애들끼리 가로를 치는 거지. 그게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항상 그런데 군수열은 분모 분자에 한만 그룹핑하는 게 아니에요. 군수열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를 지금 샘플로 풀어본 거야. 됐지? 네. 잠깐 쉬는 시간 했다가 그 다음 문제 풀이해 나갈게요. 잠깐 쉬어요.